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영국 하원에서 조기 총선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영국 국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이 조기 총선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은 이 정파 간의 생각이 달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하원이 드디어 압도적으로 조기 총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영국이 조기 총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날 이제 총선이 개최가 되는 것, 그것을 뼈대로 하는 숏빌.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그 임기 단축이죠. 단축 네. 법안이죠. 정부를 이제 정부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숏빌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438대 반대 20.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통과됐고요. 그동안 사실 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4번이나 이 조기 총선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총선하는 안을 하원에 냈는데 그때마다 부결이 됐어요. 그동안 3차례는 Fixed Term Parliament Act 2011, 그러니까 고정임기의회법에 근거해서 3차례 도전했는데 그때마다 하원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Fixed Term Parliament Act 2011은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통과되는 그런 네.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원 전체 의석이 650석인데 3분의 2 이상이니까 434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찬성표를 얻지 못했고 이번에 그 숏빌 단축 법안은 정부 임기를 단축하는 단축 법안은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 650석 중 과반석인 326석 이상만 얻으면 됐는데 이제 438석 8표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4번 도전 만에 보리스 존슨의 이 조기 총선안이 통과가 된 것은 물론 이 법 자체를 고정임기 의회법이 아니라 단축법으로 쪽으로 이렇게 바꾼 것도 주요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그 제1야당인 노동당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컸습니다. 그동안 계속 조기 총선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면서 이런 조기 총선안이 올라올 때마다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 조기 총선안이 가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노동당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12월 10일 총선이 벌어지게 됐는데 12월 달에 총선이 벌어지는 것은 192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6년 거의 100년 만에 이제 12월 총선이 이제 현실화되는 순간인데요. 특히 이제 브렉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한 이제 영국 국민들의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기 때문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런 브렉시트 상황입니다. 총선이라고들 또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그동안 노동당이 그렇게 조기 총선 안 된다고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3번이나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이걸 받아들인 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노동당은 보리스 존슨 취임 이후에 3차례 그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안을 번번이 부결시켰습니다. 근데 부결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노동당이 생각할 때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면 보리스 존슨이 원하는 대로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조기 총선을 보리스 존슨이 이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보리스 존슨의 의도를 맞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조기 총선안을 낼 때마다 하원에서 번번이 부결시켰습니다. 물론 이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 되겠지만 선거 승리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보리스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를 합리화시켜주는 자칫하면 그런 어떤 그 발판을 깔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조기 총선을 받지를 않았던 거죠. 보리스 존슨이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노딜 브렉시트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절대로 조기 총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는데 근데 어제는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노동당이 지금 판단한 겁니다. 최근에 그 유럽연합이 네.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시켜 주기로 결정을 내렸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7개 유럽연합 회원들의 투표로 회원국도 투표로 3개월 연장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이제는 조기 총선을 하더라도 12월 초에 조기 총선을 하더라도 노딜 브렉시트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 이기더라도 1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노딜 브렉시트를 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우려 없이 이 조기 총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레미 코빈이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12월 10일 날 총선을 하게 되면은 여당인 보수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당 등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뭐 보수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제 여론조사 현재까지 여론조사가 그런데요. 그러나 또 이 막상 이제 지금 여론조사는 선거와 관계없는 여론조사잖아요. 그냥 이 때 되면 실시하는 그런 그 지지율 조사입니다. 지지율에서 지금 보수당이 앞서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선거가 돼서 실제로 이제 한 표를 행사하는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하냐고 물어보는 거와 실제로 내가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할 때 찍어주는 당과 반드시 같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동당 입장에서는 좀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반대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노동당이 어떻게 보면 뭐 테레사 메이 총리 때부터 그랬지만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을 제시를 못 해왔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대만 하고 있다. 대안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럽연합이 일단 1월 31일까지 후퇴를 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하원에서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갖고 오는 모든 안을 지금 리젝트하는 식으로 해서 또 1월 30일 가까이 되면 그때 가면 또 유럽연합의 사정에서 부탁해서 또 연기할 겁니까? 결국 그러니까 노동당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한번 승부를 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30일까지 유럽연합이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수를 지금 던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노동당뿐만 아니라 이 많은 야당들 유럽연합을 탈퇴하는데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기 총선을 이제 사실상의 국민투표 재실시로 그렇게 지금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브렉시트 총선이라고도 불리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높은 득표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상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때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했다가 국민들이 브렉시트 찬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브렉시트 정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이 아니라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야당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아예 브렉시트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지금 야당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브렉시트와 관련된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점을 이번에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보수당 이 보리스 존슨의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번 조기 총선을 통해서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브렉시트의 동력을 얻겠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승리하면 더 이상은 야당도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도 시비 걸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표로서 보수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표로서 브렉시트를 지지한 거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뭐래도 브렉시트는 이제 확실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그 여세를 몰아서 유럽연합과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신속히 끝내겠다. 비준이라는 건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안을 만들어냈어요. 테레사 메이가 합의안을 만들어냈듯이 보리스 존슨도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테레사 메이는 끝내 이 하원의 비준을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총리직에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물러났고 보리스 존슨은 이번 조기 총선을 통해서 보수당이
하원을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확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보수당이 한 10% 정도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이 자신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안을 바로 제출해가지고 비준을 받겠다. 비준 받으면 끝나는 거죠. 브렉시트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는 브렉시트 확정으로 가는 아주 좋은 또 찬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야당 생각과 보수당의 생각이 이번 그 12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히 지금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최영호 앵커께서 12월 10일 조기 총선이 뭐 브렉시트 총선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브렉시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당이 승리하면 브렉시트는 뭐 100% 확정입니다. 확정이고요. 아마 보수당이 이 과반 이상 석권하고 보수당의 우호적인 또 소수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해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여당의 의석이 확보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그 합의안이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유럽연합 탈퇴가 브렉시트가 확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리스 존슨의 목표도 이번 12월 10일 조기 총선을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해서 브렉시트를 조기 확정짓는다. 1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월 31일은 유럽연합이 그때까지 유예를 해준 거고요. 그 안에 영국 하원이 비준을 해주면 1월 3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유럽연합은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영국이 그 유럽연합과 합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당은 새롭게 구성될 12월 10일 이제 선거가 끝나면 영국 하원이 새롭게 구성될 텐데 그 새롭게 구성되는 영국 하원에서 그 비준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야당은 그래서 이런 보수당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다면 그리고 보리스 존슨이 지금 합의한 것도 사실 테레사 메이가 합의한 것과 비교해서 크게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거 보면 도대체 보리스 존슨이 굳이 자기가 총리까지 돼서 유럽연합과 그렇게 합의를 해서 얻어낸 게 뭐냐 이게 지금 야당 얘기입니다. 테레사 메이가 유럽연합과 합의했던 그 합의안과 비교했을 때 영국에게 유리할 게 없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유권자들에게 영국 국민들에게 어필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야당은 하고 있습니다. 야당 중에서도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민족당 이런 당들은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당 같은 경우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잔류파도 있지만 브렉시트 찬성파도 있습니다. 근데 찬성파도 최소한 유럽연합의 관세 동맹에는 남아야 한다는 그런 그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유럽연합 관세 동맹은 영국이 계속 남아야 된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 질서 있는 브렉시트 그걸 지금 노동당은 원하고 있고 어찌됐건 그래서 야당의 이 주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영국 국민들의 브렉시트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그게 반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동안 브렉시트가 국민 투표에 의해서 데이빗 캐머런 총리 때 통과되고 나서 지금까지 혼돈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적인 여론도 높아졌었고 그래서 영국 국민들도 이런 식이라면 브렉시트를 하는 게 과연 영국의 이익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관심이고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보수당은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보수당을 찍어준다는 건 브렉시트로 간다는 거 그건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보수당을 찍어줄 거냐 말 거냐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느냐 아느냐로 확실하게 의사표시하는 건데 문제는 야당이 여러 당이다 보니까 야당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야당들이 어떤 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야당들의 의석을 합쳤을 때 그 야당들의 생각이 일치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유럽연합 잔류파입니다. 아예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노동당은 그런 잔류파도 좀 있지만 노동당은 그 질서 있는 브렉시트도 많이 있어요. 브렉시트 찬성이지만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하자.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는 남아 있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고 그래서 야당들 간에 지금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수다는 거죠. 야당도 보수당 같이
하나의 어젠다라면 뭐 유럽연합 잔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유권자들이 선택하기가 편할 텐데 좀 애매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유권자들의 결국 선택이 최종 그 결론이 될 텐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야당들은 그래서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어요. 이번 총선이 앞으로 수세대 영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선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보수당을 찍어줄 경우에는 결국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 같은 경우는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강력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은 특정한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브렉시트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수많은 서민들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로 지금 그 유권자들,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런지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보수당에게 힘을 줘서 브렉시트로 갈 건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야당에게 힘을 줘서 그 보수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고 좀 브렉시트를 막을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에게 달린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여기서 보수당에게 표를 준다면 영국 국민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당에 표를 주면 그 브렉시트 가야죠. 그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이번 12월 12일 총선이 관심이 모아집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총선 아닙니까? 네. 총선이라는 얘기는 국회의원을 다시 다 뽑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당선이 될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도 2년이나 이상 남아 있는 임기를 포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투표를 했다. 네. 예, 한국 같으면은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의원들이 내 임기를 포기하고 총선을 다시 하십시다. 저는 이거 정말 그래서 야 영국은 역시 영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도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국회가 한국은 대통령 탄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근데 대통령은 국회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이래 자유한국당이 단 하나도 제가 볼 때는 도대체 협조 내지 대화 자체 안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야당으로서 너무 좀 지나칠 정도인데 저럴 경우에는 대통령과 이렇게 그 국회가 따로 도는 이런 상황이면 한번 국회 예산을 해서 국민들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 왜 없는지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네. 해야지. 국민들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뽑아줬는데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해산해서 뽑아준다면 그건 도리 없죠. 국민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엇나갈 때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란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죠. 네. 네.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역시 것이 정치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